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8월 입국해 충북 진천에서 생활해온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들이 어제 두 번째 보금자리로 결정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여수 시민들의 환영을 받은 특별기여자 가족들은 앞으로 넉 달 동안 정부의 지원 속에 한국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기적의 탈출 이후 낯선 타국에서의 두 달. 아프간 특별 기여자 가족들이 탄 버스가 충북 진천 인재개발원을 떠납니다. 응원의 메시지로 배웅하는 주민들과 아쉬운 작별을 나눕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일찌감치 마중 나온 주민들이 한국을 돕다 고국을 등진 79가족, 391명의 외국인들을 반갑게 맞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그분들한테 일단 따뜻한 마음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교육도 잘 받고 또 잘 적응해서 정착하는데 빨리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이들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은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로 이제 우리의 말과 문화, 제도 등을 익히며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넉 달 동안 여수에서는 해경 교육생들과는 별도의 건물 3동에서 가족 단위로 생활하며 주로 법무부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현재 이들은 방문 동거 체류 자격이지만 내년 3월부터는 공교육 진입과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미 관련 부처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체계적으로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 규모, 강의실, 보육공간, 체육시설 보유, 가족 단위 수용이 가능한 객실 등 정착 지원을 위한 필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약 4개월 동안 이곳 여수에서 생활을 계속하며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종 준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진천에 이어 여수로 아직은 낯선 한국에서 아프간 사람들이 제2의 고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광주 전남의 소비 심리가 석 달 만에 기준치인 100을 넘겼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10월 중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4.4로 전달보다 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생활 형편과 소비 지출 전망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수가 전달보다 오름세를 보였고 특히 가계 수입 전망이 기준치보다 높은 101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지난 8월과 9월에는 기준치인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점기 진보당 전남도지사 후보가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전남판 대장동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후보는 미래에셋의 무리한 요구를 전라남도가 두말 없이 승인해줬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하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개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라남도가 진행하는 공공개발 사업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의 정신을 기리는 국제보도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벨라루스의 민주화 시위를 취재 보도한 기자 등 세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힘쓴 영상 기자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거리를 가득 메우고 행진하는 시민들, 진압대가 물대포를 쏘고 여기저기서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지난해 벨라루스 국민들은 부정선거로 선출된 독재 권력의 퇴진과 공정한 투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벨라루스의 미하일 아르신스키 기자는 이 민주화 투쟁을 영상으로 기록해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기로에선 세계상을 받았습니다. People will understand the full value of ongoing struggle for the freedom of Belarus. 지난 6월부터 진행된 국제공모에는 13개국 25개의 작품이 출품됐는데 미얀마 군부의 폭력 행위를 고발하고 전 세계 이주민들의 여정을 조명한 작품들도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5.18의 참상을 기록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고 유영길 기자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출품된 작품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관련된 주제로서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현장에서 취재한 영상들이 취재됐습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세계 각국의 취재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뛰는 영상 기자를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5.18을 세계에 알린 독일 출신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뜻을 기리고 5.18 정신을 널리 알리자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오늘의 힌츠페터 기자를 찾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시상식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수상자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월 단체와 광주 전남 시민사회에서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은 어제 성명을 내고 노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은 생전 업적을 기려 장례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한다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 지부도 성명을 내고 노 씨에 대한 국가장을 반대했습니다. 올해 처음 목포에서 개막된 김대중 평화회의가 국내외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독립을 이끌었던 사나나 구스망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DJ의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셨던 길이 평화의 길이 되었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아온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동티모르. 수많은 저항과 희생 끝에 지난 1999년 독립했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상록수 부대를 파견해 평화 유지를 도왔습니다. 동티모르의 초대 대통령인 사나나 구스망이 머나먼 한국에서 열린 첫 김대중 평화회의에 첫 연설자로 나선 이유입니다. 사나나 구스망은 김 전 대통령이 아시아 전역의 민주화와 평화, 인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여했다며 팬데믹 속 극심해진 국가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DJ 정신이 다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the time for everyone to practice conscience in action. 목포에서 이틀째 열린 김대중 평화회의에서는 각국의 석학들이 참여해 화해와 연대를 주제로 한 연설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신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셨던 길이 평화의 길이 되었다고 축하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세계의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는 좋은 열매를 맺길 기도한다고 전하는 등 각국 인사들은 DJ 정신이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해답이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We'll go a long way in sharing critical insights, exchanging best practices, and ultimately forging solutions to the plethora of challenges we face. DJ의 평화 정신을 계승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김대중 평화회의는 내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2년마다 국제 행사로 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과 진입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연결하는 교량교는 준공된 지 44년이 지난 노후 교량으로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제1호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지만 환자를 한 명도 받지 않은 채 4개월 만에 해제돼 논란을 빚었던 광양 A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장기 휴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A병원이 4개월 동안 받은 손실보상금은 38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데 직원들은 3개월째 임금 체불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 달 동안 병원이 휴업에 들어가 강제 무급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